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를 했군요. 네, 운영위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고요. 예. 좀 본회의장까지 통과됐는데 결의안은 법정 구속력은 없어요. 예. 그냥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은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예. 이완규 또 다른 분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 예. 함상훈 이 두 분의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헌재에서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켜볼 수밖에 없군요. 네. 예. 그럼 국회에서 마은영 재판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이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거는 좀 빨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거는 탄핵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5분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면은 통과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6명 그 정족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족수가 되면 빨리 하려고도 할 텐데 18일날 이제 두 분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전주에는 뭔가 판단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선고가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이 정족수죠. 그렇죠. 12명으로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예. 그렇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법을 개정을 하고 그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거고 예. 제가 지금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헌법재판관 구인이 헌법상 규정인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구인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9명이라고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정확치는 않아서. 네, 한번 작가님 빨리 확인해 주세요. 대선이 이제 한 50여일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경선 룰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보여요. 결정됐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50%.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예. 당원 50%,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일반 국민 50%. 이 여론조사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8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별 현장에서 체육관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합동 연설회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온라인 토론 이런 것으로 좀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그냥 99% 이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3명입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렇죠. 후보가? 6시에 이제 등록 마감했을 텐데 아직 속보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 일단 김경수, 김동연,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 이 세 분이 경선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지난번 당대표 됐을 때 얻었던 득표율 77.7%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서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민주당 경선의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추리고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4명이 누구로 추려지느냐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명은 정해졌죠. 네, 김무수 전 장관, 그렇죠. 한동훈 전 여론조사를 대표, 보면. 홍준표 네. 전 시장. 예. 예.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갖고 원래는 오세훈, 유승민 이분들이 들어가면은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두 분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나경원 어쨌든 인지도가 좀 높은 분들이고 좀 중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최종 4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장성철 너는 누구가 유력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잖아요. 네. 탄핵 정국에서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인정을 해서 나경원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된다면 탄핵 반대파가 이제 3명, 탄핵 네. 찬성파가 1명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탄핵 반대파는 표가 나눠지고 탄핵 찬성파는 표가 하나로 한동훈 대표로 모여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2인 결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고.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결정을 했답니까? 제가 그냥 내부적으로 기사화는 되지는 않는 거고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출마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좀 지배적인 얘기더라고요. 예. 근데 왜 나 출마 안 해? 나 이름 빼줘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주위에서 자꾸 한덕수 대행 당신 출마해야 돼요. 당신이 출마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강권하는 쪽도 있고 한덕수 추대론, 대망론과 관련해서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자꾸 이제 한덕수 출마론이 나오니까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경선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잖아요. 지금 며칠째 지금 한덕수 출마하네 안 하네 막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반응하네 안 하네 막 이렇게 언론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입장을 밝혀라.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으로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또 그럼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보수파와 국민의힘에게 관심을 끄지 말아주세요. 관심을 네. 계속 가져주세요. 그런 차원에 계속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대선 불출마가 아니잖아요. 경선 불출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보면 대선엔 출마할 수도 있어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세요.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장성철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신다면 출마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한덕수 이게 다 개인적인 선택이잖아요. 고독한 결단. 네. 주위에서 막 출마하라고 다 준비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관료 생활과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결단을 해서 추진력 있게 해 나간 그런 성품과 리더십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부해가지고 관료했다가 통상교섭본부장에 그러다가 주미대사가 그러다가 잘할 것 같은데 국무총리 해라고 했다가 끝나니까 로펌 가서 돈 벌고 있다가 다시 국무총리 해 한동훈 국무총리 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 그러니까 권한대행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마해요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검증, 네거티브가 상당히 이제 세게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일단 며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예.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내가 나와서 될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내가 안 될 거 알면서 내가 왜 출마하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월 3일 전에 저 불출마합니다. 통상 저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나요? 언론이 호들갑이죠? 이런 식으로
좀 불출마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주변에서 좀 부추기고 있는 양상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혹시 난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왜 흘리죠? 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뭐 관세 유예했어.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서요. 그럼 본인이 흘렸다기보다 설계자들이,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네. 슬쩍 그냥 계속 발을 걸쳐 놓는 거죠. 출마할 수도 있어. 뭐 좀 여론조사가 더 올라가고 뭐 이재명 대표랑 해보니까 박빙으로 나와. 그러면 난 출마할 수도 있어. 예. 그리고 출마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솔직히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슬 그냥 한쪽에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고 나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야. 대선 후보 출마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좀 미약하게나마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나오라니까 안 나가잖아요. 대정부 질문 나오면은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선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대고 계속해가지고 저는 뭐 제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냐고 안 하냐고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 국회에 불렀는데도 안 나갔고 내일은 아마 광주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일로요? 그냥 시장 등 뭐 이렇게 격려하러 가신대요. 인생 탐방하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 지금 우리 앵커님도 광주에 계시는구나. 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 탐방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거죠. 야, 호남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하세요. 누군가는 또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응원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신호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흘리는 얘기들이 너무 도를 넘어서 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뭐 통하고 나서 관세 유예됐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 앵커님 솔직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했고 국민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예. 거기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가 윤석열 정권 이 책임을 지고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냥 차기 대통령에게 잘 관리해가지고 정보 관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하시도록 뒷받침하고 그냥 관리만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치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아무도 반성도 안 하고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은 불출마 안 하죠. 딱 네. 경선 룰을 보니까 내가 안 되는 분위기네. 후보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냥 네. 저렇게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가 되겠어요? 그냥 예. 들러리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4명 안에도 못 들어가는 창피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출마를 안 한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과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와 지도부의 분위기 또 원로들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으니까 예. 내가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게 돼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나는 서울시장직도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백수로 살아야 되네. 내년 서울시장도 출마도 못하네. 나 정치 인생 끝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장직을 지키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저런 거 봤을 때 이제 대선이야 물론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뭘 나와봐야. 대선 결론이 이제 국민의힘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선 경쟁이라기보다는 당 내에서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더 많이 보여져서
이제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반 이재명 빅텐트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그거밖에 시장은 없어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은 뭐 개혁신당도 끌어안고 그리고 반 이재명계도 끌어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맨날 그런 거밖에 없답니까? 국민의힘은? 선거 프레임이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요. 예. 이재명은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하여튼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원래 있던 정권이 잘 돼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계승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것을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다시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 뭐 할 게 없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의 뒤를 이어받아 뭐로 가겠냐고요. 그런데 국정 운영 왜 뒷받침도 잘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영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과 지도부들이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있는 전당대회 때 당권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당권을 가지려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타깝네, 억울하네, 야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거 정말 화가 나네 이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결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도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겠군요. 아니,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저에 가가지고 내가 다 이기고 왔어요. 막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또 경악스러운 얘기는 구치소에 있었을 때가 제 인생이 가장 빛났던 시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의 예. 메시지를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했을까요? 라고 평론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 했다.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첫 형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왜 그런 특혜를 주고 있을까요? 판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기현 판사가 네. 그 석방을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재판을 봤거든요. 예, 그러셨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이름, 생년월일 막 이거 물어봐요.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전직 대통령이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거는 일반 재판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전 배려해 대통령도 주는 무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죠. 그렇고 촬영도 못하게 해, 지하 네. 주차장으로 오게 해, 방청독 제한해. 이게 뭐예요? 참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내란죄 혐의인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기현 판사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판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네. 그럼 계속 지귀현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중간에 뭐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재판이 검찰에서만 증인 신청한 게 5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 증인들 불러서 재판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2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중간에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판사가 또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네. 이제 재판부 판사들 대법원장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